삶이 곧 경전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는 실천하는 제일 좋은 그런 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돈이잖아요. 경제적인 거는 그것과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것 속에서 함께 서로 융합되어 있는 그것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속에서 내가 마음 꿈과 함께 병행이 되는 이런 거가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 쪽이 너무 현저하게 결핍됐다. 경제적인 부분이 기반이 없거나 너무 지금 당장 내일 내가 먹을 또 뭐 식사할 돈도 안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명상 생각이 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공부라는 측면에서도 내일 먹을 거리를 네가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내가 만들어내서 갖다 팔면서 내가 원하는 거 받게 되는 그러면서 뭔가 서로 그 공동체라는 것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함의가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그것도 많이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잘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마음 공부의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유리된 고상한 수양만 하고 뭐 이럴 때 바람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뭐 어떤 석양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다 좋죠. 저도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즐겁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뭔가 갖춰져야 된다. 좋은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인처럼 돌을 닦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무슨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이게 현실 세계 쪽에 저는 훨씬 더 많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근데 좀 계속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겹쳐 있고 아예 없지 않고 지금 한 연말 한 2달, 3달간은 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업급여도 한 달이면 끝나고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어쨌든 이게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만큼은 어쨌든 그 들어오는 수단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근데 한마디로 따지면 저는 약간 지금 현실 상황에서 제 눈앞에 주어진 거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단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좀 꾸역꾸역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무슨 일이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또 통해서 또 저도 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원하던 거나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켜지지가 않는 내켜지지 않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온 거니까 해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수입이 생기니까 이거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정말 끈악풀 같은 어떤 그런 식기 직전에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올려내서라도 이걸 그냥 딛고 해야 되나 막 이러니까 뭐 목 끝까지 그냥 그렇죠. 악기 관련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연관이 살짝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전혀 한 번도 살면서 원했던 어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생겼어.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회를 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게 안 해봤던 일이라서 너무 이게 그냥 저항감이 큰 건지. 네. 이게 하여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든 다른 경우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용하든 협력이든 어떻게 표현하든 다 상관없어요. 뭐 그런 언어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상당한 사회적인 그 경험과 토대와 경제적인 기반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 아주 스스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또는 어떤 그 건강한 생각이라고 갖고 계신 게 자녀들을 뭐 성인이 됐을 땐 독립시켜야 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녀들도 내가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내 두 발로 서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 있는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그게 지나치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왜 어리석은 생각이? 내 주위에 바로 그렇게 아주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나한테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을 썩혀. 이게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걸 다 가둬두면 다 썩잖아요. 물이 고이면 아무리 좋은 물들 가둬두면 썩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나 혼자 괜히 이쪽에서 막 머리 깨지는 고통 속에서 막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을 네,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어떨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비극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그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의 99%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다가 대를 이어서 독립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약간 단절된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상위 1% 또는 0.1%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노하우와 경제적인 기반,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훈련시키고 적응시키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의 기반을 잘 이어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갈수록 쇠락해지는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능력 부분을 젊은 세대가 채워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힘, 새로운 감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그들의 역량은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99%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1%를 위해서 바닥서부터 아무런 기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1%를 위해 헌신, 봉사 해주는 역할을 대를 이어서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즐겁게 하면 좋죠. 하지만 누가 99%가 뭐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노예화가 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려면은 부모님하고 협력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든 지금 현실 사회 속에서는 다 많은 그 역량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은.